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양수의 톡톡톡 송영선 전 의원님의 써니뷰. 오늘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지금 이 한가운데에서 총리 선임을 둘러싸고 야당이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퇴진을 주장하고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이 왜 총리 때문에 혼선에 빠졌는가, 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일단 국민들을 통해서는 그 촛불의 힘으로 화야를 계속 주장하면서,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의 탄핵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왜냐하면 대통령의 현 위치에서 좀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우리가 뭐 이미 많이 얘기하지만 스스로 하야를 하거나 이선 후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정의당이 좋아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이런데,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탄핵을 제외한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다 대통령의 결심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내가 일단 물러서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할 때에 앞에 세 시나리오를 추진할 수 있는데, 셋 중에 하나라도 추진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이신 행보로 보면은 물러서실 생각을 접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주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탄핵뿐이니까, 탄핵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지금 11월 8일 날 국회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던져놓고 간 카드가 여야 3당과 대통령이 합의하는 그런 뭐 총리를 추천할 수 있으면 내가 받아가지고 임명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탄핵을 가든 어떻게 가든 그게 제일 앞에 지금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고장난 고물차예요. 이걸 치워야 길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방문하기요, 며칠 전에 네. 김병준 네. 총리로 예. 또 내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병준을 총리 선임을 갖다가 철회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또 총리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리가 세 분이 황교안 총리, 그리고 국회 추천 총리, 네. 그리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 3명이 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작전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야당이 지금 자중질환에 빠진 이유가 뭔가 하면, 정의당은 탄핵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 지금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민주당도 혼선에 빠졌죠.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서 사실상 민주당 추천 총리를 받아주면 자신들은 임기를 보장을 하는데, 그 민주당 추천 총리는 결국은 대통령이 이선 후퇴, 외치 내치에 다 손을 떼고 탈당을 하는 전제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게 안 되면 나오자마자 바로 퇴진 투쟁을 하겠다 이를 냈는데, 네. 당 내부에서 또 혼란이 일었습니다. 네. 또 거기에다가 이 뭡니까, LCT 관련해서 뭔가 구린 게 있어서 갑자기 그러냐는 또 의문도 네. 제기됐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없었던 게 돼붙죠. 네. 그런 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자기가 또 곤혹스러워지니까 이제는 퇴진밖에 없다 했고, 곧바로 그 다음날 문재인 대표가 이제 퇴진밖에 없다. 네. 비상시국 회의를 네.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들어서 퇴진시키겠다 했잖아요. 이제 대통령의 제안은 사실상 철회된 겁니다. 네. 민주당의 거부에 의해서요. 여기에다가 이 정의당은 무슨 지금 총리 이야기할 때냐, 탄핵부터 이야기하자. 네. 총리는 그 다음에 부차적인 문제다. 이러는 상황이죠.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소장님은 탄핵이라고 했지만 정의당 입장은 질서 있는 퇴진론이 더 맞습니다. 바로 누구죠? 저 원내 대표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있어요. 노회찬 원내 대표가 정의를 내린 것처럼 질서 있는 퇴진론을 유도를 하자는 건데, 일단 뭐 최근에 박지원 대표가 지금 약간은 느닷없죠. 그 백낙천 교수님은 느닷없다는 게 시기적으로입니다. 지금 뭐 국민은 전부 하야, 또 여당 내에서는 퇴진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새누리당은 뭐 이럴 바에는 개헌을 먼저 하자, 또 우리도 탄핵을 추진해야 되지 않은 거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뭐 진짜 지리멸렬하게 또 제자백가식의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대표가 백낙천 교수를 총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보수 진영에서 가장 거부감이 높은 사람이고 일부 보수의 강경파들은 백낙춘 씨가 북한과 좀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네. 부분도 있지요. 네, 네. 그런 사람을 총리로 하자라고 한 부분은 도대체 통과가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항상 움직일 때 그분의 입이 아니라 그분의 발을 봐야 답이 나오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에 저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하는 그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죠. 그러면 네. 그걸 알면서 박지원 씨는 왜 그 불씨를 살려가서 네. 어제 야 3당이 네. 국회에서 만나서 공동 퇴진 운동을 벌이자고 합의를 했는데 네. 그건 말로만 합의고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총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였는데 네. 그 합의가 안 돼가지고요. 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까지 포함한 4당 영수회담에서 네. 총리를 갖다가 이렇게 추천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그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걸 거부했죠.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랬으니까 박지원 씨가 어제 나오면서 뭐 저희들이 거부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저러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끌어가면서 개헌을 갖다가 유도하면서 탄핵 절차도 밟아가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지금 곧바로 퇴진으로 이어질 리도 없겠지만 된다면 문재인 대표 조언일만 시키니까 국민의당은 당세가 38석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새누리당이 그 과정에서 깨져서 새누리당에서도 뛰쳐나오고 제3지대 민주당 비주류까지 뛰쳐나와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 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런다고 보고 좋습니다. 그럼 그 분석대로 하면은 그럼 그 중간은 계속 황교안 총리로 계속 가시는 거였네요.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로 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병준을 다시 끌어와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치 않고가 지금 네. 중요한 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박 대통령이 야당이 하면 받는다라는 조건도 이제 없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거국 중립 내각부터 시작해서 국회 추천 총리까지 오는 과정, 책임 총리제 뭐 보장 네. 이 과정까지의 논의들이 네. 이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는 걸로 된 상태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말을 한다고 박 대통령이 받겠습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탄핵한다 하더라도 탄핵의 뒷마무리나 또 탄핵에서 혹시 회복되어서 복귀하는 것까지를 감안하면 황교안을 앉혀놓고 가려 그러겠죠. 그렇죠. 그게 김병준을 앉혀놓겠습니까? 아니, 김병준은 합의가 될 수 있나 혹 던지면 물까 싶어서 그렇죠. 던지라고 사석이라고 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고 네, 봅니다. 네, 네. 그런데도 지금 김병준 그 내정자께서는 아직도 내정자죠. 뭐 이 타이틀은 그렇게 붙여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내정자죠. 네. 그러니까 내정자께서는 이 사태가 이렇게 무한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럴 때 빨리 총리를 선임을 소위 말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틀 전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이 상황 자체가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네. 대통령은 황교안을 밀면 네. 마지막으로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부담스러우니까 행여나 자신한테 어부지리로. 그 타협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네. 자기는 박 대통령이 추천했으니까 네. 야당이 추천한 사람보다도 야당 서로 타협해서 중간쯤 정하게 되면 혹시 자기로 되면 100% 대통령 직무 대행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꿈에 부풀 수 있죠. 네. 근데 아니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라는 꿈을 갖는다는 것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스탠스를 보면 뭐 그 국회에서 뭐 내친이 외친이 뭐 가르작하는 얘기는 아예 안중에 없습니다. 이제는 10월 20일 이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모든 게 정상 상태에서 나는 기존에 해오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걸 거의 확실시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김병준 내정자가 그런 좀 희망이라고 할까 그게 뭐 잘못된 힘을 그걸 갖고 있겠어요? 지금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자기 생각이고 박 대통령이 지금 내가 내치 외치부터 시작해서 다 업무에 복귀해서 가겠다라는 것도 박 대통령 생각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적이고 실력 행사가 얼마나 더 가능한가 하는 문제인데 야당이 지금 171석이기 때문에 29석만 더 참여하면 탄핵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탄핵이 언제 걸리냐? 1차로는 검찰 기소장 20일 날 이후에
2차로는 특검의 수사가 중간쯤 이상 진행되었을 때 뭐 중간 발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최종 발표까지는 안 기다릴 거라 보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탄핵대 갖고 돌아와봤자 임기 다 채우는 거나 비슷해질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오후에 지금 검찰이 박 대통령이 사실상 출두를 거부했고 피의자로 전환됐고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적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오후에 브리핑에서 밝혔어요. 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검찰이 박 대통령의 이 진술을 안 받더라 하더라도 네. 조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보한 증거만으로 당사자는 거부하기 때문에 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세 사람의 기소장에 공소 외 박근혜는 이런 부분으로 공범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공모했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되면 야당이 일단은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적어도 갖춰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탄핵을 언제 하느냐는 문제만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야당이 현 상태에서 탄핵을 하면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이 되니까 황교안 총리가 오히려 박 대통령보다 상대하기가 더 힘든 거 아니냐,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지 뭐 가는 부분에서 박 대통령의 선택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니, 박 대통령은 의연한 척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거기에 약간 걸림돌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제 뭐 검찰이 계속 20일 날 기소장을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장을 낸다고 그 전에 일단 대통령에게 조사를 하겠다고 늦어도 18일까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뭐 빚쟁이가 뭐 빚받으러 갔다가 안 되니까 또 미루고 여유를 주는 것처럼 미루고 왔지만 이 특검도 대통령이 바로 안 받았을 경우에 또 다시 국회를 거쳐가지고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다 보니까 이 행정 절차가 26일까지 특검을 또 시작하는 것을 미룰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며칠 전부터 예. 친박이 특검을 차라리 빨리 해라. 그리고 청와대도 특검을 빨리 받자는 거예요. 네, 네. 왜 그런가 하면 검찰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어버리면서 특검이 진행 상태로 가게 되면 준비하는 데도 일주 한 달 가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음동설안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도 좀 있으면 뜸해줄 네,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벌면 적어도 한 2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시간을 벌면서 여론의 반전을 깨하는 게 낫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특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빨리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특검이 지지부진하다가 특검이 더 지연되는 것이 청와대는 좀 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검찰이 지금 박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검찰이 20일 전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박 대통령이 거의 형식에 가까운 거라도 서면 수사가 아닌 진짜 대면 수사를 하라는 마지막으로 검찰이 자기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 갖다 대는 하나의 협박하든지 진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말을 한다고 보시는. 검찰이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해놨다가 박 대통령 조사한 다음에 네. 내용이 바뀌게 되면 네. 검찰 조직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 검찰 조직 지금 그거보다 더한 상태에서 지금 버텨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한테 내놓는 수 없는 조사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공무상의 비밀 누설, 뭐 제3자 뇌물 이건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런 죄를 충분히 죄명을 넣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안 되니까 직접 안 오니까 이 얘기가 계속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 스탠스가 뭐냐 하면은 정말 검찰 그 총장이 뭡니까 김순환 검찰총장이 법 앞 진짜로 귀한 사람도 법 앞에서는 진짜 귀한 사람을 법 앞에서 아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불악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한 거는 법불악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법능악이에요. 진짜 귀한 원래 이런 성격의 사건이 처음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진행됐지만은 가다가 보면 조직의 메커니즘이나 대중의 여론 이런 부분 또 이 개개인 검사들의 정의감 이런 데에서 처음에 원했던 대로 안 가고 사건이 변질되어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와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것도 조사라는 게 열이라면 지금 한 검찰이 한 4개, 5개를 흘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 10개를 다 이야기했다면
다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은 3개 공개했다가 그래도 안 오니까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으라고 4개 공개했다가 그래도 또 안 오니까 그 다음에 뭘 공개했습니까? 정호성이한테 말이야 뭐 별별 이야기인 거 또 무슨 뭐 플레이드 그라운드에 뭐 일조라고 했다는 부분까지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검찰이 다 했냐? 또 더 넣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나중에는 청와대에다가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한 10개쯤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개를 가지고 이미 흘렸어요. 5개를 갖고 이야기 공소장을 열어봤을 때 완전히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아니 그럼 있는 대로 다 적으면 그럴 건데 그래도 네. 검찰은 또 좀 봐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그러면 지금 황 소장 얘기는 검찰이 이제는 진짜 대통령을 정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서 대통령을 수사할 준비가 됐다고 본다는 뜻이죠. 아니 뭐 이제 수사할 때 됐다가 아니라 어차피 특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검찰은 이 특검 시작되면 검찰이 또 별도로 수사하는 것은 있겠지만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검으로 다 쏠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에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고 이 이후의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특검이 그렇죠. 시작되면. 네. 그러니까 검찰은 여기 세 사람의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세 사람의 기소장에 어떻게 기재하는가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대해서 기재하는가가 중요한 게 박 대통령이 어떻게 기재되는가에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에 어떻게 임했는가가 역사적으로 규정이 되게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기소장에 결국 넣을 거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검찰총장용 이쯤 됐는데 네. 하나 집에 가면 그만이지 하면 되고요. 근데 집에 가면 제가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는 게 국민의 정치 검찰이 아닌 국민들이 전부 걱정하는 게 정말 이때까지도 해온 것처럼 결국 정치 검찰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뭐 최동욱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되풀이한 것처럼 사적생 죽을 각오를 해야만 산다. 검찰이 산다. 그 각오로 정말 국민 검찰의 각오를 가지고 정말 이 밖에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네. 정치 검찰이 0, 국민 검찰이 10. 이 정도면 처음에는 한 2, 3에서 갖다 그렇죠. 놓았는데 중간을 오다가 4, 5쯤 되다가 지금은 6 정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도 의도치 않았다고 봅니다. 검찰이 만약에 진짜로 정치 검찰이 되려면 확보한 증거들을요 없애고요. 문 떼버리고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으시오 이런 부분은 흘리지를 않을까. 아예 안 흘리고 안에서 지압을 있어야죠. 네. 그리고 정호성이가 갖고 온 그 휴대폰 왜 이런 걸 남겨놨어 임마 이거 막 저 한강에 던지고 와. 그리고 안종범이 갖고 간 거는 압수했는데 압수물에서 이건 안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냥 직원시켜서 태워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적힌 부분이 있다라고 이미 증거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증거물 안에서 들어있는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일종의 관료주의의 메커니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검사들이 아무리 정치 검사하고 어쩌고 해도 나름대로 또 자부심도 있고요. 그렇죠. 또 검찰 서열에 있어서 주종 관계나 상하 복종 관계는 검찰 동일체라고 하는 부분은 프라이드인데 이 공부 잘하고 이 똑똑한 사람의 프라이드에 도저히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작용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분위기가 이게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네. 검찰이 누구보다도 냄새를 잘 맡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거 처리 잘못했다가는 진짜 이 증거를 없앤다라는 거네요. 왜냐면 안종범이하고 정호성이가 적어가 낸 건데 검찰이 그걸 없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상황. 예, 그렇게 되다 네. 보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증거가 안 나왔으면요 검찰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나는 안종범과 정호성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중에 아무 증거도 없으면요 이 둘이서 깜빵에 책임지고 다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예상 못하고 최순실도 예상 못한 자료들을 이 두 사람이 꼼꼼하게 준비를 해놨다고 둘 다 굉장히 꼼꼼한 것 같아요. 제 같은 사람 잡혀가면 어디에 갖다 버리는가 찾지를 못해갖고 아씨 분명히 있었는데 원차 이래 될 건데 검찰이 그걸 통째로 송두리째 호박이 덩굴째 불러왔는데 그걸 어째 지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맞물리면서요 물고 늘어진 부분 결과 검찰이 오늘날 여기까지 와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우리가 총리 얘기를 하다 거기까지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역할이 바뀌어져가 제가 도리어 인터뷰어 우리 소장님이 인터뷰이가 된 것처럼 됐는데 네, 아유 더 좋습니다. 지금 더 롤이. 그런데 결국 제가 이 총리 얘기의 결론을 맺기 위해서
그러면 황 소장께서는 단일 후보 총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요? 네. 야당이 내도 박 대통령 이제 안 받죠. 내가 할 때 받지 이제는 물 건너 갔다 하겠죠. 왜 박 대통령 입장에 절대 안 받죠. 탄핵에 걸려도 네. 황교안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박 대통령이 좀 이따가 김병준을 집으로 가라고 총리 철회를 하겠죠. 뭐 언제부터 둘이 알았다고 그러겠습니까? 네. 못 믿죠. 아, 이미 철회라는 언급은 했죠. 아니 근데 공식적으로 철회해서 당신 근데 이 양반 지금 들으니까 아니 11월 8일날 철회라는 얘기는 했죠. 아니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 안을 철회한다. 그러면 국회를 왔다 가고 났는데 김병준 내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는 철회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 철회하는 것입니다 행거하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철회된 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공문으로 합니다. 네. 총리 내정자를 대통령이 총리 황장수 발표하면요. 아니 뭐 송영선이 갑시다. 총리 송영선 입에 난 발표하면 대통령 하고 싶은데. 말로 총리. 그럼 제가 총리 황장수라고 발표하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총리 내정자 황장수라고 공문에 사인을 해서 네. 되는 거고 이걸 네. 철회도요. 네. 총리실에다가 대통령이 손으로 써서 왜냐면 총리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총리 내정자 김병준을 이런 사유로 총리 임명을 철회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총리 내정자는 총리 청문회를 위한 그 준비를 갖다가 중앙행정연수원입니까 하잖아요. 삼천동에. 네, 금융연수원. 금융연수원. 거기 가가지고 출근해갖고 앉아 있을 거예요. 네. 요즘 더 열심히 갈 거야. 네. 전에는 잘 안 가더니만.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또 그냥 가겠습니까? 그 양반 스타일로 봤을 때 와 날 철회하냐고 또 한번 자빠질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장면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총리 2명을 1명으로 줄인 다음에 그 1명을 갖다 가지고 버틸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야당은 계속 밀라고 할 건데 이제 박 대통령은 이걸 거부하겠죠. 네. 그래서 언제 줄 때는 받지도 않았다. 이제 와가 왜 뒷북이냐? 처음에 줄 때는 내 탄핵 걸지 마라. 아 그렇죠. 그러면 네. 너가 임명한 총리 걸어놓겠다는 건데 야당은 이제 퇴진이라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야당이 퇴진이라는 말을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공식적으로 안 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의 네 약점 중에 열이라면 한 7개는 감춰줄게. 한 3개만 묻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당간당하게 살아도 죽은 목숨으로 살면 탄핵은 안 하고 총리를 우리가 하고 장관들도 그 총리가 우리가 추천한 사람으로 다 해서 임기까지 끌고 가고 그걸로 대선 치러서 우리한테 정권 넘기라 이거였지요. 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런 생각은 이렇게 탄핵에 걸리는 것보다 혹시 할까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 할 생각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은 그때가 가장 본인이 힘이 네, 그렇지만은 빠졌을 총리 때니까. 하나만 받아주지. 그 사람도 네. 또 그렇게 다 던질 사람도 아니에요. 총리 하나만 받아주지. 장관은 내가 임명을 하겠다. 이런 그럼요. 생각으로 요쯤에서 서로 합의 보자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통할이란 용어를 쓰죠. 네, 통할이 헌법 86조에 통할이라는 그렇게 뜻이 복잡하게 할 거 있는데, 없이 총리 장관 너가 다 해라. 네. 이랬으면 그날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쪽은 또 꼼수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안 됐는데 이제 탄핵을 이야기해버렸기 때문에 네. 어쨌든 박 대통령은 탄핵을 걸겠다는 마당에 박 대통령이 총리를 던져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김병준 정리되고 그 다음에 황교안이 총리로 있는 사이에 이제 탄핵을 걸면 황교안 총리는 팔자에도 없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번 하는 거죠. 근데 황교안 총리한테 문자로 당신 오늘 프로 그만두라 했는 그거는 문자기 때문에 서류하고는 다릅니까?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 그 역시, 문자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말로 한 것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총리를 해직한다고 또 공문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교안은 그대로 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탄핵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갈 건데 그렇다면 결국 박지원 원내대표가 백낙천 교수의 총리 추천 카드를 던진 거는 박 대통령을 향해 던진 게 아니고 야3당과 여당에게 정치 구도로 봐서 자기 페이스대로 주도권 잡으려고. 게임을 끌고 가기 위한 시간 벌기 용이라고 그리고 봐야 되겠네요. 누군가 하면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할 예. 제야 중도 좌파, 제야 진보 좌파 단체들한테 구미에 제일 맞는 사람이 백낙청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지지해서 백낙청이 던졌는데 저기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은 사람을 일부러 그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을 던진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4자 영수회담 제안했더니 심상정 대표가 좀 발끈이라 하면 이상하고 그분 스타일이 발끈은 아닙니다. 아주 이건 안 된다라고 딱 칼로 잘랐어요. 자른 5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새누리당 내에서 또 비박이 대표로 인정도 안 해주는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앉아가지고 영수회담
새누리당 내에서도 아무도 대표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표로 스스로 인정하면서 불러가 사자회담 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냐.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된다. 둘째, 뭐 총리에 대한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의견을 뭐 탄핵으로 가자느니 어쩌라는 게 말이 안 된다. 하여튼 그 외에 몇 가지 이유를 붙였는데 왜 사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보세요? 저기 지금 박